최근 지방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있어서 그곳을 체크해 봤습니다.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 어디죠? 서울을 제외하고 제2의 도시 부산이죠. 부산에서도 변화가 가장 많은 곳, 부산 남구 지역을 체크해 봤습니다. 자, 여기가 부산 남구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산 남구를 아세요? 부산 남구를 안다 이야기할 정도가 되려면 여기 이길에 산책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대연동 이제 또 부경대 앞에 있는 번화가에서 한번 맥주 한잔 해보고, 감만동 여기 또 오르막길 한번 걸어보고, 문현동 또 금융타운 들어온 거 천지개벽한 거 한번 지켜보고, 그 정도 되면 나 남구 조금 알아요 할 수 있죠. 그리고 대연동 여기 구석배기에 있는 곳에서 저 운전면허증 땄어요, 시험 쳤어요 얘기할 수 있는 수준 되면 부산 남구 좀 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부산 남구는 좀 재미난 지역인데 뭐냐면 대연동부터 시작을 해서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문현동, 이 동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괜찮은 동네에서 정말 조금 비선호되는 그 격차가 굉장히 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곳에 변화가 많아요. 뭐가 많죠? 신축 아파트, 혁신도시로 들어왔던 나름 신축 아파트, 그 다음에 완전 신축 아파트, 그 다음에 앞으로 후분양할 아파트, 그 다음에 구축 아파트 중에 대장, 그 다음에 프리미엄급 W 아파트,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가 버무려져 있는 비빔밥이다. 이곳의 변화가 부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미래를 얘기해주는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남구를 전화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남구 앞에 조금 뭐 부연 설명 들으니까 좀 재밌죠? 자, 프랭레터, 자, 현장에 살아있는 정보를 드립니다. 한번 쭉 가보죠. 자, 봅시다. 7월 달에 부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청약 마감을 한 지역이 바로 대연동에 있는 DIL. 이 친구가 4,488세대. 와, 크죠? 일반 분양 1200세대. 경쟁률 14대 1. 야, 정말로 이 정도면은 뭐 나름 선방했네요. 자, 그리고 후분양을 진행 중인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 지금 아파트 이름 들었을 때 여기가 뭐 어디 있는 건지 잘 모르겠죠? DIL, 더비치 프루지오 이거 어디 있는 거지? DIL은 여기 있습니다.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에 대한 그 과거 정보가 없어가지고 입지를 몰라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아마 안 될 거긴 한데,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은 여기 삼익비치, 앞으로 뭐 부산의 미래다 하고 얘기해주는 그 재건축, 그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된, 이게 아마 대연비치, 대연맨션, 대연비치 그걸 재건축한 걸 겁니다. 얘가 지금 이제 후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가장 높은 가격으로 분양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이제 DIL, 여기는 이제 롯데캐슬하고 마주보고 있는 나름 뭐 역세권이면서 원래 이제 재개발로 쭉 진행한 겁니다. 규모는 굉장히 크죠. 뭐 옛날에 사실 요 왼쪽 대연동의 약간 왼쪽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이게 번화한 느낌에서 수영구 찍고 와 괜찮네 대연동 찍고 괜찮네 하다가 쓱 가면 동네가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바뀐 겁니다. 자, 지금 그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지금 남구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면 일단 핵심이 대연동과 용호동이 핵심이에요. 용호동은 여기에 있는 건데, 이 여기에서도 사실 요쪽 W 안에 들어가 있는 온리 그 단독주택 빌라 하나도 없이 100%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입지거든요. 그래서 용호동 요쪽 위쪽은 관심을 줘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연동하고 용호동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대연동에서 정말 빠르게 13년도에 진행을 했던 게 혁신도시가 진행했었어요. 그때 그곳을 대표하는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아파트였고요. 여기 부경대 역세권 대여 프루지오, 이게 과거 최고가 11억 정도 하다가 최저점 많이 떨어졌죠. 한 4억 이상 떨어졌습니다. 9억 8천 찍고 최근에 지금 8억 중반까지 회복했어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부산에 있는 선호도가 있는 아파트는 그러니까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을 때 그 중간 정도의 시세까지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어떤 아파트도 비슷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이 아파트도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연식이 조금 돼가긴 하지만 워낙 입지가 양호하기 때문에 시세를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쭉 보면 호가는 뭐 9억에도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4억 정도 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조금 낮기는 하네요. 대연 롯데캐슬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한 10% 정도 좀 저렴해야 돼요. 그래서 6억 중반으로 해서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장을 알면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뭐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대연 롯데캐슬, 아까 왼쪽에 있던 거, 대연 SK뷰 힐스,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이게 재밌는 게 있죠. 이걸 보면 아파트 이름 앞에 전부 대연이 들어가 있는 거 알아요? 대연 힐스, 대연 롯데캐슬, 대연 SK, 대연 롯데, 대연 IL, 대연 프루지오, 대연 뭐 있나요 도대체? 그러니까 남구보다 대연동이 더 유명하구나. 나는 강남
남구 살아요 얘기 안 하고, 저 대치동 살아요 얘기하는 것처럼 저 부산 남구 삽니다 얘기 안 하고, 해운대는 저 해운대구 살아요 가끔씩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 대연동 삽니다. 대연동 살면 거기 수영공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에다가 대연을 멀리 있어도 다 많이 붙여놨다. 뭐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연 롯데캐슬, 여기는 이제 아까 혁신도시 쪽에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거, 대연 롯데캐슬에다가 나는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레전드를 붙여놨네요. 입지는 레전드가 안 좋거든요. 자, 그래서 레전드를 보면 이게 5억 7천까지 밀렸다가 최근에 6억 후반까지 가격을 회복하고 7억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이 크게 빠져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상승을 해서 3억 후반에 전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단지 모두 거래가 활발하거나 과열되는 분위기는 아니고 소폭 거래가 줄어들면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파크 프로뷰 한번 볼까요? 신축이긴 한데 입지가 조금 더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더 뜸합니다. 요게 그냥 분위기인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보면 입지가 안 좋은 곳은 사실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이제 공급이 있을 때 오션 파라곤, 여기는 입지가 더 안 좋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입주할 때 여기 아파트 흔들렸고, 또 프루지오 클라센트 입주할 때 또 전세가가 쫙 떨어지고 흔들렸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소장님의 말말말 볼까요? 대연 프루지오 클라센트, 이게 올해 10월 달부터 지금 입주를 하는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최근에 대연 DIL이 분양 성공했죠. 경쟁률 아까 15대1. 덕분에 이게 입주를 다가오다 보니까 원래는 힘든 사람들이 가격을 던져야 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못 던지겠는 거지. 그래서 이게 원래 입주장이 되면 급하신 분들이나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매물을 던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잘 없어요. 오히려 피가 소폭 오르거나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직 입주하려면 조금 남았단 말이죠. 조금 남았단 말이죠. 한번 더 지켜보고 싶은 거죠. 전세는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양권들이 이제 다소 오르고 있고 대부분 손피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분양권을 사기보다는 차라리 조합원 물건이 좋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대연 DIL과 등지고 있는 입지다 보니까 비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분위기상 요즘 싼 매물이 잘 없습니다. 좀 분위기를 그대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대연동 찍고 아래로 가서 용호동은 분위기가 어떤지 볼까요? 용호를 대표하는 대표 아파트가 W거든요. 주상복합인데 좀 고급스러워요. 상품성이 굉장히 좀 뛰어난 아파트죠. 여기 보면 39평 제일 작은 거거든요. 정고점 16억 찍고 1월 달에 11억, 5억이 하락했네요. 그리고 최근에 14억, 지금 50%보다 조금 더 회복했네요. 왜냐면 16억과 11억의 사이 금액이, 그쵸, 5억이니까 2억 5천 하면 13억 5천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거죠. 14억 매물들도 계좌를 달라고 하니까 개눈 감추듯이 2건이나 회수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자, 14억에도 계좌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대표하는 구축 아파트, 2008년식. 여기는 이제 50평 이상 좀 그런 대형 평수가 많거든요. 이 친구들 보면 이제 8억 이상 매매하고 전세 매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거래는 7억 3천 정도에 사실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호가보다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앞에랑 분위기 다른 거죠. 앞에 14억에 하겠다고 해도 그냥 물건을 회수해버리는데, 여기는 실제 매매는 8억에 나와 있지만 거래는 한 7억 3천 정도에 나간다. 그리고 세입자하고 나가고 나서 진짜 팔고 싶은 사람만 파는 분위기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호가 상승 분위기라서 가격을 모두 높여서 올려놨지만 사실 거래는 호가로는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게 정확한 시장 분위기입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메트로시티 1차부터 5차까지 7,000세대가 넘는 대형 단지가 옆에 쫙 감싸고 있죠. 감싸고 있고 메모드급 단지거든요. 이 친구들 보면 아직도 전세가율이 50%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회복이 상당히 더디다. 그래서 매매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거나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입지가 양호한 용호동이긴 하지만 구축 아파트라서 전세가율도 낮고 또 주변에 입주도 좀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 있을 예정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격 회복이 조금은 더디다. 거래도 조금은 뜸하다. 진짜 팔 사람만 판다. 이렇게 써머리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좀 신축 아파트에 해당하는 대시양 해링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입주한 지 2년 차 도래했고요. 여기는 6억 5천, 6억 그 정도. 거래는 잘 안 되지만 가만 조금 높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 남구에 대한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아파트마다 또 신축, 구축 여부에 따라 조금씩 움직임이 많이 다른데요. 전반적으로 좀 입지가 좋은 신축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산 남구 그리고 나아가서 수영구 어떻게 움직일까요? 변화사항은 참 많아요. 그쵸? 변화사항이 참 많기는 한데 입주에 대한 여파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내려갔을 때 힘든 사람들은 낮은 가격으로 던질 수밖에 없고 그런 매물들이 존재하게 되면 가격이 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변화가 많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조금 힘든 시간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인내는 힘들지만 나중에 열매는 달콤하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푸른레터 받아보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네이버에서 해서 3초면 다 가입이 되고 무료로 매주 발송되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 좀 변화가 있는 남구 지역 한번 써머리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